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가보호법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자, 딱 세 군데 별표 3개 쳤죠? 여기 말고는 안 나와요. 여기 말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100% 이 셋 중에 한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볼 필요 없다. 원래 이 상가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뭐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뭐 확정일자 다 똑같아요. 주택임대차 똑같은 거 물어볼 필요가 없고 주택임대차 없고 상가보호법에만 있는 거. 자꾸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비교를 마음속으로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특징적인 곳이에요. 이 세 가지만 판례가 조금씩 나와요. 근데 상가보호법은 아직은 큰 판례가 없어요. 판례 몇 개 없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판례들과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상가보호법에서 아직 대법원까지 간 판례는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없다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딱 셋 중에 하나예요. 자, 페이지 적어놓으시고 별표 치셔야 돼. 누가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인가? 자, 글자를 보시면 이 법은 상가, 사무실, 점포 임대차. 그러면 공장 건물, 창고, 공장, 창고 건물은 상가, 점포, 사무실 아니잖아요. 이 법에 특별히 적용이 없고 상가, 점포, 사무실인데 첫째, 모든 상가, 사무실 아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의 이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돼요. 이것만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보증금 액수를 떠나서 일단은.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럼 사업 등록 대상이 못 되는 뭐 상가 점을 빌렸더라도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비영리잖아요. 이번에 적용 없어요. 사무실 얻었더라도 또는 우리가 말하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니까 무슨 친목회, 무슨 동창회, 무슨 친목회 동창회가 사무실 얻을 수 있잖아요. 보증 액수가 9억 원 이하이더라도 얘는 사업적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런데 친목 단체 이런 것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법은 모든 사업적 등록 대상이 된다면 이게 등록 대상이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상가, 점포, 임차, 입을 적용받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이하인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액 상인들, 대형 상인은 먹고 살만해요. 오히려 대형 상인들은 건물주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소액 상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우리 교재 보면 642페이지 있어요. 페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42쪽에 대통령에 따라서 서울에서는 요거 정도 외워주셔야 돼. 자, 여기서 주택임대법에 숫자 외우자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가법 적용받는 보증액수 얼마냐? 요거 물어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 9억 원 이하인 자, 수도권 정비법 따라 수도권 근처겠죠, 근처.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이런 데서는 6억 수도권이 이렇게 수도권 6억 9천 이하인 자. 보통 여기까지만 물을 거예요. 물으면. 그래도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거기 있어요. 우리 교재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광역시에서 보면 5억 4천 이하인 자. 기타 시군구 지역 이런 데서는 3억 7천 이하인 자. 3억 7천 이하인 자. 좀 부담스럽지만 다육이가 부담스러우면 서울 9억 원 이하인 자. 수도권 6억 9천 이하인 자. 요거 이하인 자 이걸 적용받는다. 근데 요걸 논할 때는 항상 상가법에서 보증금 논할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100을 해서 보증금에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만약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750만 원 내는 중개사무실 얻었어요. 반포라든가 강남 같은 데 굉장히 비싸겠죠. 이걸 얻었어요. 중개사무실을. 그러면 이걸 적용받으려면요. 750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이걸 7억 5천이에요. 그럼 1억 원, 8억 5천이죠. 이번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월세와 100을 해서 보증금에 합쳐서 이거 이하인 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거 이하인 자만 이번 적용받고 또 상가보호법은 금액이 이거 이하라면 우리 같은 자연인만 이 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도
법인이 뭐 사무실 많이 없겠죠. 법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보증금 액수만 9억 원, 이것좀 이해하면 이게 뭐란다는 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에 한해서 적용받는 거지. 응?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주거용 건물은요. 주택은 물론 법인 중에서 LH공사, 뭐 주택토지공사, SH 서울도시공사 이런 공공기관은 적용받는다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하지만 상가는 보증금 액수만 이거 이하라면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모두 이번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액수가 이걸 초과하는 대형상이라고 그랬게 내가. 액수가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은 상가법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민법상 특별법이 아니에요. 민법상 그냥 임대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초과하는 대형상에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 이것 때문에 별표 3개 친 거예요. 그 4번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 거기 보면 페이지 642쪽에 맨 밑에 하단에 4번 요거 때문에 내가 별표 3개다. 대형 상인은 이벌 적용받지 않지만 이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도 4가지는 5가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5가지는. 첫째, 초과한 대형 상인들도 대항력은 인정해 주겠다. 그럼 상가법 대항력 인정되려면요. 상가 사무소 인도받고 관할세무 시에 사업자 등록이 나야 돼요. 등록 안 나면 안 돼요.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은 모든 상가 임대차 인정하는 거야. 초과하는 대형 상인도 대항력 인정해 주겠다. 첫째 얘기고, 두 번째는 초과한 대형 상인들도 10년까지 대형 상인 10년까지 갱신청권을 모두 인정해 주겠다. 대형 상인은 뭐 다 인정해 줘. 이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한 사람도 적용받는 거예요. 세 번째, 대형 상인들도 권리금 수수 기회는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전혀 이건 차별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 외우셔야 돼. 네 번째, 초과한 대형 상인들은 민법상 임대차 따라가야 되지만 이런 애들도 상가 임대차 3기 차임이 연체됐을 때 상가 임대차 해지 사유를 해주겠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가벌 적용받는 상가 임차인들은 3기 차임 연체 해지 사유예요. 근데 상가벌 적용받는 대형 상인들은 민법상 임대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의 2기였단 말이에요. 대형 상인은 2기, 소형 상인은 3기. 통일이 안 됐어요. 근데 초과한 대형 상인도 모두 인정.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이 연체될 때 해지 사유 해주겠다. 통일시켜버렸어요. 자, 5번째. 뭐 4번째까지가 중요한데, 자, 5번째는 이들도 이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어. 표준계약서. 요거 요즘 행자부 장관이라고 그러나요? 행자부 장관에 따라서 표준계약서는 얘들도 적용받아서 이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상가벌 임대계약을 쓰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 상가법을 적용받는 9억 원, 6억 9천 이하인 이 상인들한테는 이 법을 적용받아서 이런 제도가 있지만 초과하는 대형 상인은 5가지는 같아요. 공통점이긴 공통점. 그래서 다른 점 뭐냐? 이 초과한 대형 상인들은 확정일자 받아놔도 경락대금에서 배당 들어가는 우선 면제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또 이 대형 상인들은 상가 임대계약이 다 끝났을 때 상가 보증을 빼주지 않으면 임차 등기 명령제도가 있잖아. 응?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 명령 신청하고 상가점을 비우더라도 정제 대항력 우선 인정해. 주택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저 대형 상인들은 임차 명령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요. 상가법을 받아야지만 신청이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초과한 대형 상인들은 차임에서 1년에 20분의 1, 5% 이상 올리지 말아라. 5% 채액제한에 적용이 없어요. 그럼 이 3가지는요. 상가를 적용받는 소형상인들만 인정되는 거야. 대형상인들한테는 이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상가를 적용받으면 여기 있는데 대형상인들 이 5가지는 공통점이지만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문제 여기에요. 100%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딱 정리해 놓으시고 뭐 대학력 우선면 최우선면 이런 거 안 물어요. 제 말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간단하지만 해도 간단히 체크할 별표 하나 정도죠. 우리 교재로 따지면 페이지 644쪽 무슨 뭐 큰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등록사항 대 열람 제공 등록사항 중에 열람 제공 제도가 있어요. 법조문 소개하고 있죠. 거기다가 별표 하나만 이렇게 치세요. 별표 하나 치면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4조 법조문 제 4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혹시 요런 제도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 3번에 보면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가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상가가 경매 나왔어요. 나 경락 받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경락자. 아 상가가 경매는 왔는데 뭘 알아야지 경락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이해관계인들이야. 어떤 상가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건물에 주택은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동사무소에 전신고하죠. 상가벌 청구받으는 상가 임차인들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내고 관할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는 어디서 관할한다? 세무서에서. 주택은요 동사무소에서. 약간 달라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세무서 가서 무슨 열람이라든가 확정일자 받은 날짜 예를 들면 확정 신고한 보증금 액수 이런 것을 열람하겠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상가 임차인은 세무서장은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이런 거 신청할 때는 상가 임대인의 건물주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에요. 근데 4번은 얘기가 달라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계약을 맺으려는 내가 임대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내 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때는 상가 임대인의 건물주죠. 상가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 동의를 받아서 이런 거를 열람할 수 있어요. 자, 이해관계인은요. 이런 거 할 때 상가 임대 동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임대계약 체결하는 상가 임차인이 이제 장차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걸 열람하고 뭐 하고 여기다 알아보려면 이 건물을 다 보려고 그래 이렇게요. 그때는 임대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보여주겠다. 얘는 동의를 얻어야. 이해관계는 동의 없이 열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요 정도 간단히 봐주셔야 돼. 지난 말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절대. 그 다음에 넘기시면 페이지 649쪽에 판례가 없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어요. 최단기간의 보장 거기 있네요. 8번에 존속기간. 주택은 최단기간 몇 년이었죠? 2년. 상가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상인들은 9억 원, 6억 천 이하인 자들은 아무리 짧게 도 1년. 최단기간 얼마 보장? 1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1년 미만 자는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주택은 2년. 최단기간 보장이.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이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갱신청구제도예요. 상가보호법의 갱신청구제도. 자, 페이지 650페이지예요. 자, 페이지 650페이지를 보시면 이 제도가 참 중요하죠. 이 법조만 해석하시면 돼. 이 법조를 다시 풀어놓은 게 옆에 있는 글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상가 임차인들, 모든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액수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도 몇 년까지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누구나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 상가 임대인은 정당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몇 년까지?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5년이 아니라 10년 개정된 거죠. 근데 여기 속일 수 있죠. 항상 숫자 나오면 10년이니 7년이니 3년 이런 거 안 물어요. 유치하게. 10년까지 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앞에 글씨 보세요. 최초 계약부터 10년이지.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까지 틀리는 거예요.
계약 만료일이라 그러면 1년 계약 맺으면요. 거기 다시 10년, 11년 가는 거잖아.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이지 계약 만료일부터 10년이야. 이거 속였다. 31회 때 속였어 이렇게. 앞에 글씨를 좀 해줘라. 계약 요거 속은다. 요거부터 이제 만료일로부터 10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그럼 모든 상가 임차인들이 이 갱신 청구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갱신되는 거 아니에요. 최초 계약이죠. 최초 계약이 끝나기 계약이 처음에 1년 계약 맺을 수도 있고 2년 계약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최초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이 아니에요. 1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상가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해야 돼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1년 계약 맺었는데 또 1년 청구해도 돼. 그럼 계속 1년씩 8번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첫 계약에 1년 맺었는데 2년 청구했어. 그럼 3년 되는 거죠? 그럼 남은 7년 내 마음대로 또 뭐 1년씩 하든 2년씩 하든 7년만 채우면 되는 거야. 몇 번이 오갈 수 있어요. 근데 요 기간 놓치면 안 된다. 6개월 전 상가 임차인들은 요 사이에 갱청 안 하면 갱청제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의할 것은 주택은 뭐든지 주택은요. 2개월 전까지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근데 상가는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 주택은 2개월 전까지. 상가는 1개월, 이때 청구해야 돼, 이때. 상가 임대는 정당히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 사유가 8가지 나와 있죠. 다음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인들이 상가 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가 있다. 이거 자꾸 보셔야 돼. 요랑 쓰라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자꾸 눈에 익혀주셔야 돼. 가만히 보면 좀 상식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뭐 상식적으로 모자랐다고 갱신해 주겠어. 응? 상가 임차인이 뭔가 잘못한 거야. 뭐가 잘못했다면 갱신 거절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갱신 사유가 뭐냐면 차임 연체가 3기요. 3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기가 아니라 몇 기? 3기. 주택에서 뭐라 배웠어요? 주택은 2+2. 2년 산 상가 주택 세입자가 다시 한번 2년을 또 갱신 청구하면 집주인들은 2+2. 정답이 거절하지 말아라. 4년 살 수 있어. 다만 거기서 주택 갱신 청구하는데 갱신이 응하지 않는,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는 그건 2기 참 연체예요. 주택은 2기 참 연체가 갱신 거절 사유야. 주택은 2기, 상가는 몇 기? 3기. 연체는. 현재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갱신, 지금은 안 밀렸어. 근데 나랑 계약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석 달치가 밀린 적이 있다면 신용이 없는 거야. 지금 밀린 상태 아니더라도. 그러면 갱신은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2번 보면 뭐 거기 보면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모자랐다고 갱신해 주겠어. 뭐 부정한 방법 거짓. 자 3번에 보면 쌍방 합의하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누가? 상가 주인이. 그렇지만 아무리 뭐 100억이나 200을 제공하더라도 어떻게 하에? 합의가 돼야 돼. 합의하에 상당 보상을 제공하는 서로 합의하에 이 말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말 빼고요. 상가 임대니 상당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면 안 돼. 서로 합의하에. 그 다음에 4번에 모자랬어 이거. 전부도 일부를 전대, 무단양도 무단 전대했더라. 5번에 임차한 걸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그건 과실이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파손시켰어. 모자랐다고 갱신해 주겠어요. 중대한 과실이란 말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별거 없으니까 낼 게 없으면 이렇게 글씨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치료해 보면 7번이 중요해요. 7번에 건물에 전부 또는 잘 봐보세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갱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요. 상가 전포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다만 일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갱신 거절할 수 없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다만 이런 경우 갱신 안 응해주지 10년까지 응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사전 고지란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처음 계약 맺을 때부터 이건 3년 뒤에 다 때려부시고 재건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재건축하니까 갱신 10년 응해줄 수가 없잖아요. 미리 얘기했어. 계약 맺을 때부터 사전 고지한 경우. 또는 사전 고지하지 않아도 안전에 우려 생각. 장마 때 건물이 기울어 버렸어요. 안전 우려.
세 번째는 사전 고지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할 때. 용산 무슨 정비지구인데 내 건물만 아니라 뭐 서울시에서 법에 따라 다 재건축하는데요. 이런 다른 법에 재건축할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갖춰야 돼. 이 경우에만 갱신이 들어갈 수 있다. 재건축. 꼭 기억하시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8번에 의무를 뭐 현저히 위반했을 때 모자랐다고 갱신해 줬어. 현저 위반했을 때 의무를. 자, 이때는 갱신이 들어갈 수 있다. 이 갱신권은 법에서 관계없이 모든 상급자들이 행사할 수 있다는 거. 10년까지. 다만 갱신 6개월 전부터 일괄 청구하라는 거. 봐주셔야 돼.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디가 생각보다 중요하냐? 페이지 652쪽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낼 게 없어요. 근데 100% 여기 빠져나가지 않아요. 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요거 별표 하나 652쪽 조각적 단편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상가보호 청구받으면 내 원하기만 하면 10년까지는 갱신 청구하면 창사하고 남의 건물에서 업무 볼 수 있어요. 왜? 8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갱신 청구 못하니까. 그런데 차임 어떻게 되냐? 차임 보세요. 차임 올릴 수 있어. 물론 10년까지 갱신 청구할 수 있지만 최초 계약 때 맺은 차임 그때 갖고 가라는 거냐? 1년에 1에 올릴 수 있고요. 한번 올릴 때 20분의 1, 다만 5%를 초과 금지. 5% 이상 못 올려요. 근데 5% 증액 제한은 상가보호법을 적용받는 9억 원, 6억 9천 이하인 자들만 이벌 적용받는 거죠. 대형 상인은 1년에 5% 증액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거기 보면 독특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교재 페이지 653쪽이에요. 보면 자 상가벌 적용받는 소액 상인들한테는 1년에 얼마? 5% 증액 제한. 주택도 얼마? 주거용 건물도 1년에 5%. 전세 등기랑 전세권도 5%. 그러면 1년에 5% 이상 못 올린다. 5% 증액 제한. 이 증액 제한 몇 군데 있냐? 다음 같은 세 군데 있어요. 전세 등기는 전세권에서 1년에 5% 증액 제한.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하면 주거용 건물 1년에 5% 이상 못 올려요. 상가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 상인들 9억 원 이하인 자들은 1년에 5% 이상 못 올려요. 대형 상인들은 이게 없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감염병 이래서 착한 임대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금 감면줄 테니까 내려줘라 월세 밀려도 석 달 밀려도 해지하지 말아라 코로나 사태 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때 이 집 건물 주인이 감액을 해줬어요. 감액했는데 코로나 끝났어. 그럼 이 사람은 감액된 후에 임대인이 증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전 그 보증금 있잖아. 종전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종전 차임일 올 때까지는 종전 본래 있을 때는 돌아오는 거잖아. 여기는 5% 증액 제한 적용 없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거죠. 근데 나는 잘 몰랐어요. 1년에 5% 이상 못 올린다는데 5% 이상 올려준 거야. 그럼 맨 마지막 3번 보세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1년에 5% 이상 더 올려준 것은 초과 차임이야. 초과 차임. 5% 초과 차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환받을 수 있다. 요 정도. 초과 차임은 더 줬다면 반환받을 수 있다. 요거만 볼 줄 알면 돼요. 요거. 그래도 별표 하나, 두 개. 약간.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권리금 해수계 보호예요. 이게 중요하죠. 권리금 이야기가. 권리금 해수계를 보장해줘라. 그런데 이 권리금 수수기의 보장 누구한테?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이것이 인정된다. 누가?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도 이것은 인정한다.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자 보세요.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계약기간 여기 날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액수와 관계없이 권리금 수수료 보장하는데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끝나기 1개월 전이 아니냐. 계약기간 1개월 전까지가 만료시까지. 그 만료시까지. 상가 임대인이 건물주 빼준다는 게 아니라 이사의 상가 임차인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스스로 네가 주선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선해서 예택하더라. 그럼 이 신규 임차인과 얘가 주선 신규 임차인과 상가 주인이 상가 임대인이죠. 건물주 상가 임대인이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을 얘가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권리금 수수기가 있잖아요. 자, 권리금 수수기는 상가 임차인들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만료시까지 네가 스스로 구해라. 이렇게요. 자,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 수수 기회를 상가 임대인이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법조문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 페이지 655페이지에. 아무것도 안 상식이야. 거기 보면요. 그 쭉 읽어보면 아니 뭐 잘한 게 있어야지 뭐 권리금 수수기를 주죠. 법조문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대리인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대요. 파산등록 받은 사람이에요. 새로 주선한 임차인이 임차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고 임대차를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유가 있더라. 물론 애매한 조항이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 계약 맺어주겠습니까 얘가? 근데 거기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다 좋은데 거기 3번에 보면 여기 3번에 보면 상가 점포 3번 임대인이 그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뭐 친목회가 되든 종교단체가 되든 무슨 뭐 산악회가 되든 동창회가 되든 1년 6개월 비영리로 사용할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세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악용될 소리가 크죠. 얼마? 1년 6개월. 날짜 기억하셔야 돼. 이상 비용 사용할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쭉 내려오면 반가로 2번이 있어요. 그런데 상가 임대인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기 있는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4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에 응해줘야 돼. 응해줘야 되는데 근데 2번에 뭐 상가 임대인이 그 1번에 위반해서 임차인의 손해를 발생해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권리금 수수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갔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경우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신규 임차인 지급하기란 권리금과 임대 종료 시의 권리금 중 둘 중에 정당이 없이 권리금 수수기를 방해했어. 방해하는 바람에 권리금 못 받고 나갔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임대 쫓아가서 너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어요.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떤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냐. 둘 중에 높은 금액이 아니라 둘 중에 낮은 금액 둘 중에 액수가 적은 금액을 큰 금액이 아니에요? 이걸 요구하나요? 우리가 주택 임대차에서도 2+2 2년까지는 갱신 청구할 수 있어. 다만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전비속이 직접 들어올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갱신 거절하고 나서 딴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놨더라. 그럼 정전 임대인 임차 쫓아가서 너 갱신 응해주지 않고 너 2년 쓰지도 않고 다시 6개월 만에 임대를 놓아버린 거야. 그렇다면 쫓아서 손해 물을 수 있어. 갱신 청구했는데 여기 응하지 않았어 이렇게요. 여기서는 둘 중에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의 높은 금액 이걸 요구하는 거야. 큰 금액을. 그냥 뭐든지 여기는 주택은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 상가는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를 수 있다. 다만 방해했더라. 이 손해배상도 무조건 묻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3년 지나면 못 물어요. 그 얘기 또 밑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다만 손해배상은요. 방해해서 권리 못 받았을 때는 상가 임대계 종료한 날부터 얼마?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3년 지나면 물을 수 없다. 요 얘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권리금의 판례가 한 서너 개 나왔어요. 벌써 나왔는데 우리 교재로 따지면 페이지 656쪽에 권리금에 관련되는 판례들. 복잡한 판례 필요 없어. 그래서 1번. 그 1번 판례랑 2번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 1번, 2번. 다른 거 보지 마셔. 추상적인 거. 이미 나왔다. 판례가. 자, 1번에 보면 권리금 관련된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어요. 권리금 수수 기회를 방해해서 못 받았어요.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가 임차인 쫓아가서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선청할 수 있는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데려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규 임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방해받았을 때 되는 게 아니라 신규 임차인 데려오는 자 미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현재 상가 임차인이 새로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방해했다면 물을 수 있는 거지. 꼭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된 경우만 물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1번 얘기 요거 체크. 2번 얘기 보세요. 과거의 판례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야.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현재는 옛날 판례로 해야지. 현재는 10년. 10년을 다 채웠어요. 갱신허가 10년이 다 됐어. 더 이상 갱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꽉 채운 사람이야. 계속 갱신허가 10년 다 썼어. 10년이 다 꽉 채운 상가 임차인도 더 이상 갱신허가 안 되잖아요. 이 경우에도 10년 채운 임차인도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수수 기회는 보장한다. 10년 다 채우고 나서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요거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 계약 맺어주면 그 사람 또 10년 가야지. 또 10년 만에 권리금 받고 나가면 또 10년 가야지. 이런 식으로 대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이 자기 건물이지만 얘들이 진짜 자신이 나가지 않는 한 내가 그 건물 쓸 수가 없는 거야. 보세요. 응? 권리 회수 기회를 또 보장해라자. 10년을 초과해서 더 이상 갱신권이 요구될 수 없는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수수를 보장해줘라. 그럼 얘랑 다 계약을 맺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또 채우고 또 20년 됐어. 또 계약 맺어줘라. 그럼 계속 가는 거죠, 뭐. 10년을 꽉 찬 사람도 권리금 수수 기회는 보장한다는 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다음 권리금 적용을 제외받는 사람. 이거 여기 권리금 못 받아요. 딱 두 가지예요. 유통, 산업, 발전법에 따른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건 아니에요. 대형 상가, 준 대형 상가에 들어온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다. 이런 데 뭐가 있습니까? 이런 데가 이마트, 월마트, 롯데마트의 타이어점, 안경점, 무슨 뭐 보석점 그거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가 임차인들은 10년을 쓸 수 있지만 권리금 수수 기회는 없어요. 왜? 그 장소 이득은 이마트, 월마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간 거지. 거기에 타이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 게 아니라 그 장소 이득을 그들이 제공했다는 거라서 무슨 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는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공유 국공유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은 10년간 장사할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고속터미널, 뭐 지하상가, 사당동 지하상가, 철도청의 뭐 홍익회 이런 데는 10년간 장사할 수 있지만 10년이 끝났을 때 권리금 수수 기회는 없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하철 상가, 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뭐 철도에 있는 홍익회 이런 데 여기 두 군데 안 된다. 하지만 주의할 거.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이죠. 전통시장에 뭐 자판 놓고 이렇게 장사해요. 이런 상가 임차인들도 권리금 수수 기회는 인정한다는 거. 이거 추가된 거예요. 과거 없었던 거. 요것만 기억하시고 못 받는 사람 이런 데들 롯데마트, 무슨 백화점, 월마트, 뭐 이마트 이런 데 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 없다는 거. 국공유 자산에 들어온 상가 임차인들은 10년까지는 장사할 수 있는 갱청구하면 권리금 수수 기회 없다는 거. 하지만 전통시장의 상가 임차인들도 권리금 수수 기회는 인정해 준다는 거. 요만 볼 줄 알면 돼요. 요거만. 무슨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하나만 고르라면 그래도 좀 하나만 고르라. 그럼 저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권리금 수수 기회 보유가.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